네, 자, 로그 지난 시간 이어서 좀 봐야 되는데, 로그를 안 보고 온 친구가 있어서 큰일 났네. 우리 이쪽까지 했니? 일쪽만 했니? 일쪽만 한 거 같아요. 맞아? 로그 소개밖에 안 했어, 다행히도.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성질만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필요한 것들이라서 그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자, 저 A의 이름이 뭐였죠, 얘들아? A는 밑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쵸? 요 A는 밑에 있어서 밑이야. 알겠지? 우리가 지수에서 말하는 그 밑과 동일해요. 그쵸? 그런 다음에 M은 뭐라 부른다? 진수라고 불렀어요. 진수. 알겠죠? 야, 씨. 한번 쓰자. 자. A의 X제곱이 M이다. 빠르게 복수 좀 하자. 자, A가 뭐라고 이름이? A는 밑의 조건? 뭐보다? 0보다 큰 것만 따진다고 했어요. 맞냐? 그리고 A는 얼마면 안 된다고 했어? 1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요 상황만 따지는 거야. 그때 누구도 J야. 누구의 조건이 추가된다 했지 그러면? A가 양수니까? 누구도 양수야? M도 양수지. 됐죠? 이 지수 표현을 뭘로 바꾸자고? 로그라는 새로운 놈으로 바꿔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야? X라는 놈이 주인공이야. X는 로그의 A의 M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요때 요 놈이 로그의 밑조건이라고 불리고요. M의 조건이 진수 조건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요 두 개를 만족해야만 로그를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됐죠? 요게 로그라는 놈이었고요. 요 놈의 성질에 대해서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런 더하기를 해야 된다면 예빈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 X는 원래 지수였던 놈이야. 그치? 로그라는 놈은 지수 더하기 지수야. 지수가 더해지려면 두 수를 뭐 했었어야 됐어? 곱했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진수들이 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빼기라는 놈은 지수가 빼지기 위해서는 현우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로그 A의 N분의 M이 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성질 여러 개가 있어요. 로그 A의 뭐 M제곱, B의 N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요거 어떻게 된다 했지? 성질 어떻게 된다 했지? 둘 다 앞으로 나가는데 밑에 건 밑으로 나간다고 했고 위에 건 위로 나간다고 했었어. 기억나요? 그래서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 하나 더 로그 a의 b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밑을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c라고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기억나요? 네. 이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지? 응용. 로그 a의 b는 a랑 b 자리 바뀌면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된다. 로그 ba의 분의 1이다. 이런 성질도 증명 가능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제? 됐어? 이거 계속 써놓을 테니까 보면서 지금 따라와. 문제 풀 때. 알겠지? 자, 그러면 페이지 이쪽을 펴봅시다. 이쪽. 요거밖에 안 했어. 좀 더 자세히 하긴 했는데.
자, 현재 5번에 보시면 로그 5의 2는 A라는 소문자 A로 쓴다고 하고요. 로그 5의 3은 B라는 소문자를 이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자, 1번 로그 5의 27분의 16을 A와 B로 표현해 달래요. 됐냐? 맞니? 네. 자, 그러면 나는 2랑 3으로 표현해야 돼. 뭐를? 27분의 16을. 됐어? 그럼 결론은 뭐 해달라는 소리 같아? 소인수 분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니네 분수 소인수 분해 해본 적 있냐 없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해서 빼기로 바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로그 5에 16 빼기 로그 5에 27. 됐어? 16은 2의 몇 제곱이야, 얘들아? 16은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 27은 3의 세제곱. 됐지? 그럼 이제 어떤 성질로 인해서 요거 앞에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며.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놈들 다 앞으로 당겨다 쓸 거야. 곱하기로. 그러면 4 곱하기 로그 5의 2 빼기 3 곱하기 로그 5의 3이라고 써도 된다고. 로그는 된다고, 요게. 이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끝났네요? 요거 A인 거고 요 놈이 B인 거잖아. 그래서 1번의 답은 뭐가 된다? 4A 빼기 3B가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다. 5번에 1번. 알겠습니까? 네, 그냥 저 성질들만 잘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2번도 봅시다. 자, 로그 5에 루트 6분의 2라고 나와 있나요? 2분의 루트 6인가? 아, 이게 맞죠? 됐어요? 그럼 얘도 어때요? 분수인 상태에서 2, 3을 마음대로 쓰는 건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해주자? 일단 나누기이기 때문에 빼기로 쪼개줘야 돼요. 됐어요? 자, 루트 6이라는 거 얘들아 2랑 3으로 표현할 수 있냐? 2랑 3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루트 6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루트라는 놈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자? 로그 5의 2 빼기 6은 얘들아 루트 6은 6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었지 지수에서. 맞아요? 그럼 2분의 1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된다고. 루트 2라는 저 지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다 했네요. 6이라는 거는 2랑 3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두 개를 뭐 한 거야? 2 곱하기 3인 거지. 그쵸? 그래서 너희는 주어진 거를 로그 5의 2 빼기 2분의 1에 자, 요 부분을 얘를 2 곱하기 3으로 봐서 진수가 곱해지려면 두 로그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잖아. 맞아? 아,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라고 써줄 수 있어야 돼요. 2, 3은 6이니까. 됐니? 네,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A랑 B를. A 빼기 2분의 1에 A 더하기 B. 전개해서 A끼리 계산도 해줍시다.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 빼기 2분의 1 B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기본 문제인데, 너희가 우선 7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나랑 처음 세팅만 좀 같이 합시다. 얘랑 표현 방법이 좀 달라서 7번 문제 잠깐 봐봐요. 자, 7번에 로그 나와 있냐? 재혁아? 안 나와 있지, 문제 조건에는. 그치? 그래서 뭐 먼저 해줘야 돼, 얘들아? 로그로 만들어주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자, 현재 3의 A제곱이 2고요. 5의 B제곱이 3이야. 나 A랑 B 좀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럼 현재 A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A는 로그 밑이 밑으로 간다고 했어. 밑 진수. 로그 3의 2가 A야. 됐습니까? B라는 놈은 어때요? B라는 놈은? B는 로그 5의 3입니다. 됐어요? 이건 로그의 정의야. 밑이 밑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진수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럼 요 모양을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로그 120, 그 다음에 150. 자, 요 놈을 표현해야 된대요. 맞아?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풀었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래? 로그 5의 2가 A였고, 로그 5의 3이 B였어. 이전 문제는. 그래서 뭘 구하라고? 밑이 다 5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었어. 맞아? 근데 지금 밑이 어때? 밑이 달라. 밑이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게 무슨 공식? 밑 변환 공식. 지금 A의 밑은 얼마야, 얘들아? A의 밑 얼마야, 지금 현우가? 밑에 있는 게 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A의 밑은 3이야. B의 밑은 얼마야? 야, 근데 요 3이 밑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냐? 3, 5 자리 바꿔주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 3, 5 자리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로그 3의 5는 요 위에 있는 숫자의 역수야. 즉, B분의 1이야. 됐어요? 3, 5 자리 바꾸면 역수라고 했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할 놈을 잘 봐봐, 얘들아. 요거 어때요? 밑이 얼마야? 이상해 120이래, 그쵸? 얘도 뭐면 참 좋겠니? 밑이 3이었으면 참 좋겠어. 똑같이. 그럼 요것처럼 풀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뭐 하자? 밑을 3으로 만들어주자. 어떻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아래 건 아래에, 위에 건 위에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걸 이제 소인수 분해로 해서 쪼개서 오른쪽 풀었던 것처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봅시다. 자, 2랑 5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요 놈을. 그래서 해보시면 로그 3에 120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 나와요? 2 몇 개? 3개? 3은? 없나요? 있죠? 3개. 그럼 이 3번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야? 15? 그럼 3 하나, 5 하나인가요? 괜찮을까? 자, 위에 것도 어때요? 2를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2 몇 개? 하나? 됐죠? 3 몇 개? 하나? 5 2 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이거 곱하기니까 다 뭘로 바꿔? 로그의 합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로그 3에 자, 바로 쓸게. 잘 봐. 2의 세제곱 앞에 나가서 곱해집시다. 더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라고 쓰자. 분모. 자, 분자의 경우는 2부터 쓰면 또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제곱도 이 앞에 나가서 곱해져서 2 곱하기 로그 3의 5라고 씁시다. 됐나요? 다 됐죠, 그러면? 뭐 하면 돼? 대입해야지. A잖아. 3의 2. 얘들아, 로그 3의 3 이거 같으면 얼마라고? 같으면 1이라고 했어요. 요건 얼마죠? B분의 1이지. 분해. 분자도 A 더하기 1 더하기 B분의 2
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2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됐죠? 번분수 모양 내가 원치 않는 모양.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b를 곱해줍시다. 분수니까 내 마음대로 곱해도 되잖아. 답은 3ab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ab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답니다. 답은 4번이 되네요. 괜찮을까? 네. 자, 8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숫자가 섞여 있어. 막 3이랑 5가. 8번은 힌트는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보세요. 45, 75를 소인수분해해서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좀 생각하고 마무리 같이 합시다. 인데 잘 풀었어요. 맞아요. 잘했네. 자, 일단 A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A라는 놈은 로그 2의 45니까 로그 2의 45라는 거는 로그 2의 3의 제곱과 더하기 로그 2의 5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5. 95, 45니까. 자, 그러면 2라는 거 앞에 땡겨 씁시다. 2 곱하기 로그 2의 3. 자, 그런 다음 B라는 놈 봅시다. B라는 놈은 75다 소인수분해하면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의 제곱, 즉 2 앞으로 땡겨서 로그 2의 5라고 적어야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은 로그 2의 3분의 5인데 로그 2의 5 빼기 로그 2의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겠죠. 됐어요? 요게 내가 원하는 답이야. 지금 3분의 5. 그럼 어때? 1번식에서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면 그 모양이 되네. 맞죠? 아래에서 위를 빼. B 빼기 A는 로그 2의 5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뺐잖아. 그럼 얼마 남아? 로그 2의 5 남겠지. 로그 2의 3 1개인데 2개를 뺐으니까 로그 2의 3 하나 더 빼야겠지. 내가 원하는 답 나오잖아.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원하는 답 이렇게 B 빼기 A로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내가 아까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리하시면 뭐 위에 거에다 2를 곱합시다. 그러면 2A, 4B, 4, 2.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면 2A 빼기 B는 3배의 로그 2의 3만 남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어요? 뒤에 거 날라갈 거니까. 그치? 요번에는 아래 거에다가 2를 곱해서 원래 있던 식과 아래 거에 2를 곱해서 아래서 위를 빼면 뭐 2B 빼기 A가 3배의 로그 2의 5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보시면. 알겠죠? 그럼 나는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로그 2의 3이 3분의 2A 빼기 B다. 로그 2의 5가 3분의 2B 빼기 A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요거 두 개를 빼달래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해서. 네. 좀 여기는 모양 맞추기라서 별로 재미가 없을 거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됐냐? 네. 그럼 이제 좀 쉬운 걸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2차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쉽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9번. 자, 우리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는 제로. 두 근 알파 베타. 현우가 뽑아낼 수 있는 조건 몇 개? 어제 하나 더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뭐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 다음 어제 알려준 게 뭐였어? 두근의 차. 여기서 알파가 더 크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즉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지.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절대값? A라는 건 최고차 한계수 1분의 루트 D 판별식 그치? 5, 25 빼기 4, 5, 25겠죠. 루트 5입니다. 루트 5. 외우라고 했죠, 공식. 맞죠? 네, 요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m의 값이래요, m. 그래서 문제에서 바라는 건 현재 로그 m 알파 플러스 로그 m 베타. 자,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더하기는 뭘로 바뀐다고? 둘의 곱으로 바뀐다고? 로그 m의 알파 베타. 됐죠? 그럼 나는 m의 값도 알고 알파 베타의 값도 아니까 로그 루트 6 알파 베타 얼마? 5였죠. 루트 5. 맞냐? 요거 얼마겠니?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보는 시점은 니네가 편한 걸 선택하세요, 얘들아. 알겠지? 첫 번째 방법은 로그 5의 2분의 1제곱 5의 1제곱. 그럼 나는 이 지수가 앞으로 나가서 아래쪽에 써지고 분모에 써지고 분자에 써진다며. 그럼 이 초록색으로 쓴 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분의 1 로그 5의 5인 거지. 됐어요? 그럼 로그 5의 5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번분수, 역수가 돼서 2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보시면. 근데 또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를 로그 루트 5의 제곱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똑같이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요 2가 앞에 나가서 곱해지니까 2 곱하기 로그 루트 5 루트 5야. 그럼 이거 1이잖아. 그래서 2라고 바라보셔도 돼요. 편한 걸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루트가 없는 게 편하다 하면 없애셔도 돼요. 오케이? 됐니? 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바로 12번 풀기는 좀 빡셀 것 같고요. 11-2번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푸는 거. 11-2번. 네, 그냥 뭐만 해주면 됩니까? 진수끼리? 곱만 해주면 되는 거죠. 로그 3에 자, 진수 곱해줍시다.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4알파 베타 더하기 뒤에 거 먼저 알파분 베타분의 9 플러스 대각선 곱해주시면 6에 6이네요. 된 거죠? 그래서 얼마 나왔어? 이 괄호 안에가 알파 베타에 3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로그 3에 12, 3, 12, 27, 3의 세제곱 나오네요. 됐죠? 3의 세제곱, 3 앞으로 나가서 답은 3이 되는 거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12번 조금 어려워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어요. 나 요 초록색 식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잠깐만. 자, 요거 통분부터 해볼게요.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분의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야, 현재.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요 분자를 해결할 알파 베타예요.
왜?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아까 진수끼리 곱해진다며.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로그 2의 알파 베타라며. 됐어? 알파 베타 얼만데? 4. 4는 뭔데? 2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2야, 2. 요거 그냥 2라고. 됐어? 그럼 나는 좌변, 우변 비교했을 때 어떤 조건을 얻어낸 거야? 곱한 건 얼마다? 마3이라는 조건을 얻어낸 거잖아. 분자끼리 같으니까. 분모도 같으면 되지. 괜찮냐? 자, 그리고 알파, 베타, 방금 지훈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때? 요 상태에서는 계산 못해요. 계산하는 방법 안 알려줬어. 그치? 그래서 얘를 좀 해결할 거예요. 무슨 말? 두 개를 더한 게 이래매. 맞지? 그러면 나는 로그 2의 베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라고 써도 되잖아. 이항시켜서. 맞아? 그거를 대입해 줄 거예요.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는 마사. 로그 2의 알파를 하나의 문자로 보세요.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이잖아. 됐냐? 그럼 로그 2의 알파가 뭐뭐 나올까요? 요 핑크색 식을 풀어주시면 뭐가 나오겠니? 곱해서 마3 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식 한번 써보자면 이런 거예요. 2차 방정식 로그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3은 제로. 우변으로 넘겼을 때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럼 로그 2의 알파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치? 그럼 세트로 누구? 요놈 로그 2의 베타는 더해서 2가 되어야 되니까 마1 또는 3이 되어야 되는 거야. 위아래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두 개 나와봤자. 이해갔어? 무슨 말인가? 네, 뭐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m의 값 구해달라고 했어요. m이라는 놈은 알파 베타의 합이죠. 그거의 절반. 알파 베타의 2배가 m인 거지, 그치? 알파랑 베타 더해서. 자, 더하려면 구해야겠지. 야, 둘 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알파 베타 입장만 바뀐 거니까. 첫 번째 거 가지고 할게요. 로그 2의 알파가 얘들아 3이래. 맞아? 알파 얼마야? 및 지수 2의 세제곱이라고. 진수는 및 지수. 맞죠? 로그의 정의야 이거. 자, 그럼 로그 2의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베타는 얼마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래서 8이고 2분의 1이래. 더하시면 2분의 17인데 그게 2분의 m이래. m은 17. 네. 마무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아닌가? 중간부터 어렵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좀 찾아서 적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해야 돼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내가 로그를 처음 소개할 때 조금 큰 숫자를 대략적인 크기를 알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로그의 원래 의도였기 때문에. 자, 우리는 몇 진법에 살고 있어요? 10진법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법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컴퓨터가 2진법이잖아. 그치? 니네 2진법 안 배웠냐? 요거 얼마하게? 이건 2진법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거는 26이에요. 10진법으로.
나 땐 배웠어. 컴퓨터를 이겨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사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서 없어진 거야. 요게 1이, 요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을 의미하는 숫자야.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이런 것도, 이건 차라리 쉬워. 그냥 더하면 되거든. 써있는 거만. 2랑 8이랑 16 더하면 되거든. 근데 예전엔 이런 것도 있었어. 156을 이진법으로 표현해라. 그럼 일단 해야 되는 게 128을 생각을 해야 돼. 2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얼마 더 필요해요? 28 필요하지, 그치? 그럼 32는 너무 크잖아. 2의 4제곱 16을 생각해야 돼. 됐어? 그럼 얼마야? 143인가? 얼마 남았어요? 12 남았지? 그럼 뭐야? 8이랑 4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써요? 1 필요 없고, 2 필요 없고, 4, 8, 16, 32, 64, 128. 이진법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런 걸 학교에서 하고 막 그랬어. 시험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우리는 십진법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 어딘가에 8진법인가, 16진법인가 쓰는 데도 있대요. 그건 뭐 걔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 그래서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쓰는 로그가 정해져 있어요. 걔를 상용 로그라고 부를 거예요. 자주 쓰는 로그,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입니다. 아까 우리 밑에 막 2, 3 써있는 거 막 했잖아. 그치? 그거 말고 밑이 10일 때 걔를 상용 로그라고 부를 거야. 뭐 이런 표현이겠지. 로그 10의 x. 뭐 이런 꼴로 나올 거야, 이제. 야, 근데 상용이라는 말 뜻이 뭐야? 자주 쓰는 거라며, 그치? 수학하는 사람들은 자주 쓰는 거, 그러니까 귀찮은 걸 싫어한단 말이야. 자주 쓰는데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아. 그래서 10을 생략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10이 있는 거야. 약속이야, 약속. 나중에,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쓸 내용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고3 때 나와요. 여기서 2는 숫자야. 2는 뭐 2.71818. 이런 숫자야, 숫자. 알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로그는 뭐 ln이라고 써요. lnx. 이건 고3 때 나오는 내용. 오케이? 니네 고2 거 하니까 뭐 고3 거 미리 한번 보는 거지.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할 건 요거야. 안 써 있으면 밑이 10인 거야. 됐지? 성질은 다 똑같아. 로그랑 더하기면 곱으로 가고 그러면 다 똑같은 상태고 요 놈이 좀 특이한 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이에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로그 1부터 로그 1 그리고 로그 10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로그는 진수에 1이 있으면 얼마라고 했어? 요거 얼마야? 얼마야? 진수가 1이면 로그 값 얼마라고 했어? 0. 개념 썼어? 자, 그런 다음에 로그 10은 얼마겠니? 그러면 여기 아래 10 써 있는 거라고 했잖아. 로그 10에 10이야. 얼마야? 1. 자, 로그 100은 얼마일까?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요 사이에 있는 놈들 있잖아. 맞냐? 얘는 얼마야? 대략적인 값들이 0. 얼마겠지. 맞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놈들은 얼마겠어? 1. 얼마겠지. 맞냐? 여기까지의 수들은 정수 부분이 얼마지? (0이지) 0. 얼마는 정수 부분 0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정수 부분이 0인 놈들의 특징이 있어. 잘 봐. 요 진수에 있는 숫자들이 어때? 한 자릿수예요. 진수가 한 자릿수예요.
왜? 10보다 작으니까. 맞아? 그럼 요거 한번 볼게. 자, 여기 사이에 있는 놈들은 정수 부분이 얼마야? 정수 부분 얼마지? 1이지. 1점 얼마이니까. 그럼 요 있는 진수들 봐봐. 10, 11, 25, 98, 99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놈들. 그럼 걔네들은 몇 자리수야? 진수가? 2자리수지.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아,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어? 자릿수랑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지난 시간에 보여줬을 거야. 로그라는 놈, 2의 100제곱이었나요? 그쵸? 요거 설명하면서 내가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했지? 30.1 이렇게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됐어요? 30.1이면 어때? 정수 부분 얼마야? 30? 그러면 얘는 몇 자리수야? 31자리수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됐어? 요걸 알기 때문에 한 거야. 정수 부분보다 어때요? 플러스 1, 한 자릿수 커요. 자릿수는 무조건. 알겠나?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써줄게요. 결론. 상형 로그에 정수 부분이 n이라면 여기서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럼 진수는 몇 자릿수라고? n 플러스 1 자릿수가 돼요. 알겠어요? 정수 부분 0이니까 한 자릿수 됐잖아. 플러스 1. 정수 부분 1이니까 2자릿수 되잖아. 플러스 1.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의 역할이 궁금해. 소수 부분의 역할은 뭘까? 자, 소수 부분의 역할은, 소수 부분이라는 놈은 숫자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결정했어요. 그럼 소수 부분은 숫자의 모양을 결정해. 무슨 말인지 또 한번 따져볼게요. 자, 로그 5라는 놈은 얼마야? 니넨 모르겠구나. 0.6990이에요. 상용로그 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 실제 값이야. 됐지?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야, 로그 50은 어때? 로그 50은 어때요? 얼마일 것 같아? 얘는 로그, 그치? 로그 5에다가 로그 10을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로그 5는 0.9990. 로그 10은 얼만데? 1. 0.6990에다가 1 더했어. 얼마야? 1.6990이야. 뭐만 바뀌었어? 정수 부분만 바뀌어요. 공 하나 생기니까. 이해 갔어? 숫자의 모양은 내가 말한 수의 모양이라는 건 요 배열을 말해. 5 있죠? 얘도 5가 있지? 그치? 그럼 어때? 소수 부분은 같아요. 단 두 수의 차이점은 뭐가 다른 거야? 자릿수가 달라. 얘 자릿수 2칸이잖아. 그래서 뭐만 늘어났어? 정수 부분만 늘어나게 돼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렵지? 아닌가? 네. 수의 모양이 같으면, 수의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로그. 여기에 뭐 숫자가 이상하게 써 있어. 714. 2.713의 로그 값이래. 근데 로그 2714. 2713이야. 그럼 얘는 한 자리수. 자, 자리수라는 건 소수점 앞에서만 따지는 거야. 소수점 앞에 한 자리수지, 그치? 정수 부분 얼마? 0이야. 됐어?
그런 다음에 소수 부분 얼마?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다시 요 놈도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몇 자릿수야, 얘들아? 몇 자릿수야, 요거? 네 자릿수. 정수 부분 얼마일까? 3이겠지. 근데 사실 3이라는 건 뭐예요? 로그? 1000이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다 뭘 더해야 2713이 되겠니? 로그? 2.713을 더해줘야 소수, 2713이 나오겠지. 됐냐? 요게 바로 뭐라고? 소수 부분이 돼. 지금 계속 예시를 쓰고 있어. 이해하라고.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봐봐. 로그 x라는 어떠한 상용 로그가 나온다면 우린 항상 얘를 n 플러스 알파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될까요? 요 n은 정수고요. 정수 부분을 의미하겠지. 요 알파는 소수 부분을 의미해요. 소수 부분은 뭐랑 뭐 사이지, 얘들아? 뭐랑 뭐 사이지,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지. 얘까지 됐니? 자, 그럼 봐봐. 0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 1이야. 맞아? 1이라는 건 로그 얼마야? 10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라는 소수 부분은 뭐라고 표현 가능해요? 로그? 얼마? 얼마. 이런 꼴로 나타나셔야 돼. 항상. 왜? 1이랑 14이니까. 한 자릿수에 뒤에 소수점 얼마인지 몰라. 1과 14이면 5.9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4.3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됐어? 소수 부분은 항상 이렇게 생겨야 돼. 로그 한 자릿수처럼. 알겠어? 그럼 요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앞으로 구하는 거 쉬워요. 그냥 로그 27.13이 있으면 얘들아, 너희는 요놈의 정수 부분 얼마고? 정수 부분 얼마? 두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 얼마? 1. 소수 부분 얼마? 로그 2.713이라고 쓰면 된다고. 소수 부분은 뭐라고? 로그 한 자릿수로 나타내줘야 된다며. 다시 로그 513이 있어. 그럼 요 전체 숫자의 정수 부분 얼마야? 로그의 정수 부분? 2. 세 자릿수니까 2. 소수 부분 얼마야? 로그 5.13인 거라. 이렇게 그냥 바로 점만 찍으면 돼요. 그럼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마지막 로그 0.017이 있다고 치자. 얘의 소수 부분은 얼마겠니? 요놈의 소수 부분 얼마겠어요? 말했잖아. 소수점 딱 한 자리, 소수 딱 점 찍으면 돼. 오케이? 점 어디다 찍고 싶어? 맞아. 그래서 로그, 이거 얼마야, 소수 부분? 로그. 1.7이야. 이렇게 바로 쓰면 된다고. 알겠어? 문제는 요놈의 정수 부분이. 그치? 지금까지 정수 부분 내가 양수인 것만 계속 예시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음수가 나와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네. 왼쪽을 지울 건데 괜찮니? 저 예시 저거 썼던 거 좀 지우려고. 괜찮죠? 자, 그럼 나는 이거 지우고 오른쪽은 그대로 줄 거야. 저기다 내용을 추가할 거야. 음수가 되는 경우. 잘 봐. 요번에 0.001, 0.01, 0.1 이렇게 좀 볼게요. 로그를 써서 볼게. 로그 0.001, 로그 0.01, 로그 0.1, 로그 1.
얘들아, 로그 1 얼마? 0. 로그 0.1 얼마?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야. 10분의 1. 맞아요?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됐어? 자, 그러면 얘도 그 다음 것도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겠지.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괜찮아? 마이너스 3이겠네? 됐니? 자, 그럼 지금 정수 부분 잘라볼 거야. 정수 부분은 항상 왼쪽 거 포함, 오른쪽 거 전까지죠. 가우스 기호. 왼쪽에 등호가 붙어야 돼.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인 놈들이야. 됐나요? 자, 요 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진수들을 봤을 때 0.1부터 1 전까지니까 0.2, 0.35 이런 놈들 다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얘들은 소수점 아래 좀 설명이 길어.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요. 0.1, 0.2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 됐어? 자, 그 다음 요놈들 봅시다. 여기서부터 요놈까지. 정수 부분 얼마? 마이너스 2겠죠? 괜찮니? 여기에 있는 숫자들 한번 봐봐요. 0.01. 그 다음 또 뭐 있니? 0.01과 0.1 사이에는 0.02, 0.035, 0.09 뭐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소수점 아래 몇 번째? 두 번째. 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맞아?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소수점 아래 하나, 둘, 두 번째, 두 번째. 이런 놈들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걸 갖는다고. 자, 한 번만 더. 얘네들은 어땠습니까? 정수 부분 3인 놈들이에요. 마3. 그럼 요 놈들의 특징은 0.001부터 0.01 전까지니까 0.002, 0.0075, 0.009 이런 숫자들 모아놓은 거잖아. 얘들은 어때?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세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똑같은 말에 세 번째. 이런 공통점을 갖습니다. 됐어요? 요걸 이제 문자로 정리하면 지금 아까 전에 썼던 거는 위에를 비울게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어요. 맞지? 근데 요번에 쓸 거는 정수 부분이 n이야. 그러면 진수가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n이 얼마일 때? 음수일 때. 미안해요. 좀 이쁘게 정리가 안 됐네. 됐습니까? 성질은 이해가 가요? 요거 예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정수 부분의 역할은 어찌됐든 간에 자릿수랑 관련 있는 거 맞아요. 그렇잖아.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그치? 그리고 양수면 전체 몇 자릿수인지. 소수점 위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정수 부분이라고. 됐지? 소수 부분의 역할은 뭐라고? 숫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만약에 로그 x가 로그 5.13이 만약에 0. 대략 7, 2, 3 정도 된다고 치자. 알겠니? 그럼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로그 x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2.723이래. x는 얼마일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너희가 생각할 때 뭐가 먼저 보여야 돼?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x라는 놈도 어떻게 생겨야 돼? 얘랑 똑같이 생겨야 돼요. 괜찮아? 근데 자릿수가 어때? 몇 자릿수로? 세 자릿수로.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자릿수지. 근데 0이었지. 맞아? 그럼 얘는 2. 자릿수가 2개가 더 늘어난 거야. 그럼 얘는 몇 자릿수여야 돼? 세 자릿수여야겠지. 그래서 결론 x는 어떻게 생겨야 돼? 513이에요.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다를 이용해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의 배열이 똑같아요. 513 일단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수 부분을 보고 몇 자릿수인지 체크를 해야 돼. 만약에 이게 1.723이었으면 x의 값은 똑같이 513 써놓고 대신 자릿수가 두 자릿수여야 되니까 51.3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알겠어?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의 차이점 알겠니? 각각의 역할? 괜찮아요? 그러면 요 내용으로 하나만 더. 만약에 로그 x가 얘들아 마이너스 1.277이면 얼마일까? x가. 로그 x가 마이너스 1.277이면 얼마겠니? 소수 부분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277? 이거의 소수 부분 얼마야? 아니지. 소수 부분의 정의를 보세요. 소수 부분은 항상 어때야 된다고? 양수여야 돼요. 맞아?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 좀 지울게요. 어? 7.23? 0.723이 아니라? 네. 자, 여기 적혀있는 277이라고 적은 요 놈은 277 이 파트도 분명히 음수예요. 즉, 요 숫자는 마이너스 1 빼기 0.277인 상황이야, 지금. 그래야 마이너스 1.277이잖아. 됐어? 그럼 어떻다고? 요거 소수 부분 아니야, 음수라서. 양수여야 돼, 소수 부분은. 맞아? 그러니까 뭐 해줘? 1을 더해주고 빼주고. 즉, 마이너스 2에다가 0.723을 더했다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 방금 전에 주어졌던 놈이랑 소수 부분이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얘도 뭐라고 써야 돼? 일단 요 x라는 놈도 일단 513으로 생겨야 돼, 숫자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정수 부분을 보라고.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2래매, 그치? 음수면 뭐라고 했어? 소수점 아래에서 몇 번째? 두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돼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도 0이 나오면 안 돼. 0이 아닌 게 나오면 안 돼. 두 번째에서 0이 아닌 게 나와야 돼. 이 x는 0.0513이 됩니다. 처음에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됐니? 머릿속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봐요. 중요한 말로 표현한 거는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의 정의. 소수 부분이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소수 부분은 로그 한 자릿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좀 30초 정도 정리할 시간 줄게요. 30초 1분. 자, 사육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들 해결하고 성질, 요 아마 자릿수 구하고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일반적인 내용들부터, 일반적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내용들부터 다뤄봅시다. 자, 니네 혹시 정수 부분의 다른 표현 방법 알고 있니? 다르게 부르는 거? 정수 부분? 다시, 요거 본 적 있어요? 대괄호 x? 무슨 기호? 없어? 아직 고1 거에서 못 봤나? 문제 풀면서? 얘를 가우스 기호라고 하죠. 보통 문제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요 놈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러니까 x에 내가 2.3을 집어넣으면 가우스 x, 저 대괄호 x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야. 그 놈보단 작은 애들 중에서 가장 큰 놈, 정수. 됐어요? 사실은 요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x의 정수 부분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야. 로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고1 거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 가우스 x라는 게 수능에서는 못 나와요. 웬만하면. 교육과정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호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많이 나와 있고 니네가 많이 풀게 될 거야. 학교 시험 준비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냥 정수 부분이다라는 것만 받아들이세요. 저 표현이 나오면. 그게 훨씬 쉬워서 그래. 말이 길잖아. 크지 않은 최대인 정수. 이상하잖아. 그치? 정수 부분이야 저거 나오면.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13번. 자, 상형로그의 정수 부분이 x인 자연수 개수를 fx라고 하자. 그랬을 때 역수의 정수 부분이 y인 놈의 개수를 gy라고 한대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f9라는 놈이 뭘 의미한다고? 다시 거기 대입해서 봐봐. 얘는 뭘 의미한다고? 상형로그의 뭐가? 정수 부분이 얼마인 놈들? 9인 자연수 개수래. 사실 아까 배운 걸 이용하면 정수 부분이 9라고 뭐 구하라는 거야? 10자리수 개수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치? 그 성질을 알면. 근데 그 성질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정수 부분이 9인 놈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형로그의 정수 부분이 9라는 건 9 이상. 상형로그가 9보단 크거나 같고 뭐보단 작다는 뜻이야? 10보단 작다는 뜻인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밑이 안 써있으면 얼마라고 밑이? 10. 자, 그럼 9라는 건 바꿔 쓸 수 있겠다. 뭐라고? 로그? 얼마? 10의 9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게 9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왜? 안 써있으면 요거 10이잖아. 9 맞잖아. 됐어?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 놈은? 로그 얼마야? 로그 10의 10제곱이지. 맞아? 그럼 어떠면 되는 거야? 요 x라는 문자, 지금 내가 찾는 자연수 x라는 놈은 어떻다고? 얘랑 얘 사이의 숫자들이 이어야겠네. 이해갈까? 그래서 10의 9제곱 이상, 10의 10제곱 미만이라는 부등식이 나오게 돼요. 됐냐? 이거 자연수 아니냐? 개수 어떻게 구하지? 한쪽에 등호 있고 한쪽에 없으면? x의 개수 몇 개야? x 몇 개야? 10의 10제곱 빼기 10의 9제곱 그리고 끝. 알아 몰라. 설명해야 돼 말아. 정리해야 돼 말아야 돼. 더하기 1 빼기 1. 안 해도 돼? 그렇죠? 오케이. 다행이야. 자, 그러면 이거 계산 얼마죠? 얼마야? 10 곱하기 10의 9제곱 빼기 10의 9제곱이야 얘들아. 10의 9제곱으로 묶으면 9 곱하기 10의 9제곱입니다. 요거까진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저거를 거듭 제곱하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로 묶어줄 수는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G마3이래요. 우리 G마3이라는 놈은 자, 역수의 상형로그
정수 부분이 마3인 자연수 개수. 됐죠? 그럼 나는 지금 자연수의 개수 구한다. 그 자연수를 y라고 해보자. 이 앞에서는 지금 x가 자연수였던 거야. 알겠죠? 그럼 다시 와서 이 y의 뭐가 역수의 상용 로그야. 뭐라고 써야 돼? y분의 1인 거야. y분의 1. 로그 y분의 1인 거야. 됐니? 요거의 뭐가 정수 부분이 마3이래. 마3보단 크거나 같고 마2보단 작다라고 쓰셔야 돼요. 야, 정수 부분 마3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점 얼마가 아니야. 조심해. 이거 소수 부분 아니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3에다가 소수 부분을 더한 거지. 요건 양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야겠지. 조심해야 돼, 이건.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 아는 건데. 됐어? 자, 그러면 마3 이상, 마2 미만. 그럼 요것도 어떻게 써야 돼요? 요 놈은 10에? 로그 10에? 마3 제곱인 거지, 그치? 로그 10에? 마2 제곱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똑같이 풀면 어떻게 돼요? y분의 1이라는 놈의 범위는 10의 마3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0의 마2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됐냐? 네, 그럼 이거 뭐 해줄까? 뒤집어 줄게요. 자, 모두가 양수야. 양수를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요. 당연한 거야. 분모가 커지면 전체 숫자는 작아지잖아. 서로 반대 관계잖아. 그치? 요거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야 돼. 등호가 이쪽이 없어야지. 됐습니까? 그럼 y의 개수는 몇 개야? y의 개수는 y 개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한쪽만 등호 있으니까 빼기만 하시면 되죠.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이고요. 앞에 거랑 똑같이 계산해 줍시다. 10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10의 제곱이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답 구합시다.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은 두 개를 또 로그를 취하래요. 요게 F9란 말이야, 자연수 개수. 그래서 로그 F9, 9 곱하기 10의 9제곱 나누기 G 마3, 9의 10제곱.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누기니까 그냥 바로 써버렸어요. 알겠냐?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요거 약분 되네요. 10의 몇 제곱 남아요? 7제곱. 그러면 얼마예요? 답이 7이다. 니네가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천천히 설명을 했어. 그치? 그래도 어렵지? 처음이라 와닿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을 거야. 한번 잘 끄적여 보는 걸로 해봅시다. 조금 바로 16번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싫어할 거 아니야? 아닌가? 15번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15번. 지훈이 구했니? 왜? 왜? 놓쳤어. 현욱이네. 오케이. 자, 15번도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풀어주면 되지 않나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라는 놈이잖아. A라는 놈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2래. 즉 로그 A가 정수 부분이 2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2라는 놈이 뭐다? 로그 100이고 3이라는 놈은 로그 1000이라는 게 너희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됐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999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겠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건 B입니다. 가장 작은 정수가 되기를 원하고요. B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그럼 마 2 이상 마 1 이하라고 적어야 돼요. 됐어? 괜찮아? 네. 자, B의 역순위 혹시? 아니죠. 맞죠, 이거? 자,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찾기 위해서 요게 로그 100분의 1이고 요 놈이 로그 10분의 1인 걸 아셔야겠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야. 그럼 등호 있잖아. B는 100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됐나요? 두 개를 뭐 해달래요? 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9.99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16번 해봅시다. 그리고 소수 부분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네, 쓴 식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정수 부분이 M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M인 놈들을 세기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한번 세워봤어요. 됐을까?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x인 거야, 지금. x는 n의 개수, 자연수 n의 개수.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n이라는 놈은 뭐랑 뭐 사이의 숫자여야 돼? 10의 n제곱 10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의 자연수들이어야 되는 거죠. 됐지? 그럼 몇 개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n의 개수는, 즉 x의 값은 10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봐서 빼주시면 됩니다. 9 곱하기 10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x의 값. 됐죠? 네. 그 다음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역수의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엔 n분의 m이라고 씁시다. 라지 n분의 1이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적어 주셔야겠죠. 됐나요? 네, 정수 부분이 저놈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y, 라지 m의 개수가 y의 값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그래서 식을 다시 적어보면 10의 마이너스 n제곱 이상 10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 이하야. 미만. 자꾸 틀리네. 분의 1. 큰일 났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10의 m제곱 라지 m 10의 n-1제곱이 되는 거지. 역수라는 건 지수에 마이너스 곱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y의 값은 큰 거에서 작은 거에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또 10으로 묶어서 빼기 1로 만들면 나는 10의 n 빼기 1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x랑 y를 구하셨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로그 x 빼기 로그 y인데 로그 x 빼기 로그 y는 로그 진수끼리 나누기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예분의 예를 해주니까 9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야.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그 지수끼리 빼주면 되잖아. 나누기니까 m에서 n 빼기 1을 빼니까 부호 조심 이렇게 써야지. 플러스 1로 바뀐다라는 거. 됐냐? 그래서 최종 답은 뭡니까? 3번에 있는 m-n 플러스 1. 요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었다. 소수 부분 쉬워서 빠르게 좀 두 문제만 내가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17번을 잠깐 볼게. 그나마 소수 부분이 쉬워요. 자, 17번.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fx라는 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래. 그럼 f20은 얘들아, 뭐야? 누구의 소수 부분이야? 로그 20의 소수 부분이지. 맞냐? 쌤이 아까 뭐라고 했지? 소수 부분 그냥 뭐라고, 어떻게 쓰면 된다고 했어?
진수가 몇 자릿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지? 한 자릿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놈의 소수 부분은 뭐예요? 로그 2예요. 됐어?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어때요? F300이라는 거는 로그 300의 소수 부분인데 큰 의미 없어. 로그 3이야. 한 자릿수로 만드시면 돼요, 그냥. 진수를. 됐냐? 마지막 F5000이라고 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커 보이긴 하다만 로그 5000의 소수 부분을 구하면 되니까 로그 5입니다. 그냥 진수를 한 자릿수로 만들면 그게 소수 부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 세 개를 뭐 해달라고?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해주시면 되네요. 로그 30이 답이었어요. 될까? 네. 소수 부분은 진수를 한 자릿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옆에 19번 보세요. 드디어 나오네요, 가우스 기호가. 그 대괄호라는 거는 뭐였다고? 무슨 부분이라고 얘들아? 재혁아? 무슨 부분? 거기 19번에 대괄호 나오잖아. 무슨 부분이라고 했지, 얘들아? 정수 부분. 좋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fx라는 거는 로그 x라는 식에서, 로그 x라는 값에서 그놈의 정수 부분을 뺀 거야. 그럼 당연히 요건 뭘 의미하는 거야?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로그 x의 소수 부분. 숫자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뺐으니까 소수 부분만 남겠죠. 됐나요? 그러면 19번에 나오는 fx와 17번에 나오는 fx는 똑같은 fx인 거예요. 로그 x의 소수 부분.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1번 x에다가 6320을 집어넣어. 소수 부분은 로그 6.32야. 소수 부분만 쓸게요. 2번의 소수 부분 당연히 얼마겠니? 로그 4.76이겠지. 맞아. 한 자릿수로 만드는 게 저거라고 했잖아. 소수 부분. 3번에 있는 거, 요놈의 소수 부분은 로그 7.1입니다. 4번을 상용 로그 취했을 때 소수 부분은 로그 8.2예요. 마지막 5번에 있는 놈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로그 2.3입니다. 소수 부분들이. 누가 제일 커요? 4번이 제일 크네요. 답 4번이에요. 소수 부분은 훨씬 쉬워요. 한 자릿수 만든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고생했습니다.